네. 그럼 연사분께서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발표 자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는요. 배포에 동의를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가 될 예정인데요. 행사 종료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링크는요. 잽을 로그인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메일 주소로 전송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며 녹화본은 제공되지 않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정민 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잽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성석린이라고 합니다. 사실 화면을 켜고 발표를 하고 뭐 화면 공유도 제가 제 노트북으로 하면서 이것저것 보여드릴 자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방금 전에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연착도 되고 이미그레이션도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렌터카 안에서 어, 불가피하게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켜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충 이런 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에 안전하게 세워두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잽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사실 이렇게 시차와 장소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아무나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버뷰를 드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자비스라는 툴을 만들었거든요. 자비스라는 거는 아마도 아이언맨의 비서로 친숙하신 이름이실 텐데 네. 그런 비서를 의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번 목차 같은 경우에는 간략한 오버뷰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을 위주로 이제 그 업무 환경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혹은 다수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럼 이런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효율화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실제로 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꽤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빌딩과 툴을 통해서 어떤 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국수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을 국수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로스쿨에서 1년을 있다가 이제 잽이라는 메타버스 프로덕트에 그리고 블록체인과 이런 AI에 흠뻑 빠져가지고 휴학을 하고 나와서 이제 여러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스라는 거는 사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툴이고요. 어 비단 사업, 운영, 프로덕트, 개발, 아트 뭐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프로덕트 혹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 때의 생각은 사실 저희가 일을 할 때 일을 위한 일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을 한다는 건 성과를 내야 하는 건데 그럼 성과를 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업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스타트업이 뭐 누구를 대체하고 이럴 수 있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재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 사람들에 비해서 한 5인분, 미니멈 5인분은 12분 정도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간단한 슬라이드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사실 그 자비스가 슬랙 봇을 기본적인 UI로 써요. 그래서 이 친구의 프로필 사진인데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변천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갈아 끼우면 이제 팀원들의 항의와 이런 여러 가지 애정 섞인 충고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적절한 인풋을 적절한 아웃풋으로 가공한다. 사실 인풋과 아웃풋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내기 위한 사고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유도 하고 그 외에 근데 부수적인 수많은 작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나온 아웃풋은 어떤 양질의 아웃풋이냐 혹은 되게 로우한 아웃풋이냐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일 거고요. 개발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획이나 기획 명세 같은 게 있겠죠. 혹은 그 전에 스프린트턴에서 논의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자들끼리 논의를 하면서 "이런 스트럭처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메모리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을 막 시작을 합니다. 코딩 같은 경우에는 섹터에 따라 다르겠죠.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이런 여러 가지 섹터에 따라 다를 거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제 QA 분들과
PM분들과 기획하신 분들과 다시 다 검증을 하고 디자인도 다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배포를 해 가지고 라이브로 올라가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은 사업 운영도 있을 거고 사업 개발,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사업 개발도 있을 텐데 이 역시도 사실 결과를 내기 위한 사고는 어떤 비즈니스 플랜 혹은 BM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타겟팅을 해 가지고 어떻게 가설 검증해서 매출을 끌어올까라는 거일 텐데 과연 사업팀이 그런 거에 코어한 그런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프로덕트 관리를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프로덕트 관리뿐만 아니라 기획도 있고 QA도 있을 텐데 그 업무 각각의 본질적인 업무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인지를 조금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겠어. 그리고 우리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 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슈 레이징을 해 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업무 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업무 툴을 쓰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이 업무 툴이 없으면 생산성이 되게 저하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라 같은 게 없으면 프로덕트 뭐 티켓이나 이런 거 관리 어떻게 할 거며 노션 같은 거 없으면 문서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같이 공동 작업하면서 공유할 거며 그런 건데 사실은 그 툴을 쓰는 이유는 그 툴의 본질적인 어떤 작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툴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져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굳이 저기 갈 필요 없는데 이 툴을 학습을 다 해야 되고 전환도 해야 되고 이런 파편화가 되게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툴로 슬랙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슬랙에서 어떤 버그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논의를 하다가 이제 티켓을 만들어서 버그를 고쳐야 되니까 이제 PM분들과 개발자분들과 이런 여러 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지라 티켓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라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지라를 켜고 지라에 관련 죄송합니다. 지라에 관련된 내용을 적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해당 스레드에 이런 지라 티켓 만들었으니까 담당자 이런 분들이고요. 뭐 트래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전달하게 되겠죠. 근데 이랬을 때 사실은 슬랙뿐만 아니라 지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 툴 간의 파편화 그리고 불필요한 작업들 이런 여러 사일로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는 사실 해당 툴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그 툴의 미니멈 러닝 커브는 넘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라를 헤비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라를 굳이 킬 필요도 없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굳이 사람 손을 타지 않아도 되는 프로세스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피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자동화 툴, 트리거하는 툴들이 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그런 자동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낮을 수도 있고, 혹은 조직적인 문화가 정립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LLM의 발전으로 사실 옛날에 룰 베이스로 하는 것들을 보다 머신러닝스럽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머신러닝보다 훨씬 더 유한 기준을 가지고 되게 사람처럼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계가 도와줄 수 있는 업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기계가 도와줄 수 있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계가 해도 되는 업무. 말 그대로 사람이 굳이 아예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업무죠. 그냥 룰 베이스로 판단해서 기계적인 전달, 뭐 처리만 하면 되는 경우는 당연히 기계가 훨씬 빠르고 잘하겠죠. 그리고 ML 혹은 뭐 LLM의 프롬프트를 적절히 활용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한 뒤에 룰 베이스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태우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실은 기계가 해도 전혀 무방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기계가 해도 되지만 퀄리티가 사람의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초벌해 주면 인간은 리뷰어로서만 남아도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한 1년 전쯤에 읽었던 글이었는데요. LLM 그리고 여러 가지 AI가 되게 크게 발전을 하면서 사실 옛날에 샘 알트만이 기본소득 UBI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연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심금을 울렸던 것 중 하나는 '인간은 이제 비로소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되게 본질적인 사고와 사유를 하고 AI에 대한 리뷰어로서 존재하는 게 되게 좋은 세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방향성에서 기기가 초벌해 주면 인간은 리뷰어로서 남을 수 있는 업무도 현 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어차피 GPT한테 이제 1차적으로 차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우리 이런 BM이 있는데 이런 BM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이 퀘션이 있을 때 사실 GPT에 물어보면 되게 초벌을 잘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기계가 알아서 잘 초벌해 주면 되게 좋을 거고
두 번째는 비동기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비동기적이라는 거는 저는 이거를 잘 때 해도 되는 업무, 인간이 굳이 업무 시간 9 to 6에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새벽에 기계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내놓으면 인간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의 스탠다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툴의 파편화를 방지하자. 두 번째는 툴의 합습 비용을 점차 낮추자. 세 번째는 최대한 자동화하자. 네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 혹은 동시성이 필요 없다면 막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바로바로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면 자거나 쉬는 동안 기계한테 시켜두자.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초벌을 해주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면 쓸만한 초벌을 이제 초벌도 당연히 쓸만해야겠죠. 쓸만한 초벌을 꼼꼼하게 생산해서 제공을 하자. 이렇게 크게 5가지 스탠다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실 어떻게 효율화해야 될지를 원칙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맞진 않지만 한 22년인가 23년에 밀터 아이잭슨이 일론 머스크라는 머스크의 자서전을 썼거든요. 거기에 머스크의 5원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가팩토리나 테슬라나 이런 것들을 다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사람이 사실 물리 법칙이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그거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거를 다 효율화하는 걸로 되게 유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한번 들고 와 봤어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설계를 검증을 하고 이 설계 진짜 제대로 된 거 맞냐? 두 번째는 그 설계 중에서 불필요한 거 있냐? 다 제거하고 세 번째는 다 제거했으면 이제 단순화만 싹 하자. 네 번째는 속도 더 빠르게 개선하고 마지막에 자동화를 하자. 근데 머스크도 자동화를 먼저 생각을 했다가 되게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배도 조금 비슷하게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온전히 맞진 않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상기 내용을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면 당연히 1단계는 현재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업무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혹은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게 as is를 빼놓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다 명시해 주셔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거 불필요하지 않아요? 되게 사소한 거라도 불필요한 것들 싹 다 제거하고 그럼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합칠 수 있는 건 싹 다 합치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개선과 자동화가 좀 합쳐지게 되는데요. 사람 손 안 타도 되는 부분 혹은 비동기적이어도 되는 부분을 추출해서 이제 드디어 LLM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태워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잘 와닿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나름 가장 잘 사용되는 어떤 하나의 로컬라이징이라는 하나의 툴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화가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저희 프로덕트가 글로벌 프로덕트다 보니까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영어 담당자분도 계시고 일본어 담당자분도 계시고 되게 여러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 담당자분들이 사실은 프로덕트를 매번 다 보시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분들이랑 협업하시고 PM분들이랑 협업하시고 디자인분 다 협업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좀 더 효율화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우리 되게 업무 공수가 큰데 그 공수를 확 줄이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딱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죠. 뭐 디플도 있을 거고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있을 거고 사실 번역 요즘 되게 잘하잖아요. LLM까지 태우면 뭐 GPT-4 옴니나 클로드 3.5 소넷이나 이런 애들한테 태우면 혹은 라마 400 뭐 401 바이트 그 밀리언이나 이런 애들한테 태우면 사실 진짜 진짜 잘하는 게 번역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과거의 프로덕트다 보니까 혹은 가이드다 보니까 과거의 번역 기록과의 정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TM 줄여선 TM 길게는 Translation Memory라고 하는데 이 Translation Memory를 그대로 가지고 옛날에 내가 A라는 걸 A라고 번역을 했으면 A가 또 나왔을 때는 당연히 A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LLM을 태우면 이제 확률 모델이다 보니까 A 프라임이 나오기도 하고 B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 막 Z가 나오고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그럼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원래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청자가 가이드나 어떤 프로덕트 번역 스트링 막 요청을 합니다. 노션이나 구글 시트에다가 이제 저희 이런 것들 이번에 배포할 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요청드립니다라고 하고요. 요청드립니다라는 거를 이제 명문화하고 이제 좀 노티파이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라 티켓을 생성을 하고 슬랙에다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슬랙에서 이 멘션을 받은 담당자분들은 그 노션 문서나 이런 스트링들을
그 TM 관리하는 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툴에다가 업로드를 하고요. 그럼 그 툴에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이거 옛날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라는 정보들을 번역하는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줘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일일이 다 번역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툴에서 익스포트를 또 해요. 노션 문서로 막 익스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익스포트하면 뭐 형식이 깨지거나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도 포매팅을 다 하고요. 다 한 다음에 이제 채널에다가 "저희 이제 1차 끝났습니다."라고 그 요청자분들 멘션 걸고 말씀드리고, 슬랙에다 스레드 쫙 남겨 드리고, 그럼 그거 보시면서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지라티켓 종결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뭐 꽤나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크게 5가지의 단계를 기준으로 한번 조금 효율화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개선 지점은 크게 5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툴 파편화. 지금 툴만 해도 한 5개, 6개가 되죠. 이거 너무 파편화가 되어 있고, 학습 비용. 뭐 크라우디니아 사실 그 로컬라이징 하시는 분만 아시면 되겠지만, 그 외에 지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불필요하게 알아야 되는 툴이 너무 많습니다. 자동화할 것들도 되게 많아 보이고요. 번역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자는 동안 기계가 미리 초벌해 주면 되게 행복하겠죠. 그리고 초벌이 큰 도움이 된다면 되게 쓸만한 초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번역과의 정합성, 트랜slation 메모리를 충분히 반영한 어떤 초벌을 제공을 해 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쭉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검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s is를 스텝 바이 스텝 다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스텝 바이 스텝 누락되지 않고 다 써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 과연 불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노션 문서를 TM 관리 툴에 업로드를 할 필요가 있을까? TM이라는 게 뭘까? 사실 이제 이게 LLM의 시대가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대중화가 된 그 레그라는 게 있죠. 그 검색 진강이라는 걸 쓰는 거일 거고, 어떤 벡터 서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긁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똑같이 이제 임포트뿐만 아니라 익스포트도 할 필요 없을 거고, 익스포트 할 때 잘만 해주면 포매팅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스텝 3하고 스텝 5, 6는 그냥 제거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합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요청자가 가이드나 어떤 요청하는 스트링을 GPT가 생성을 해주는 건 좀 애매하니까, 이제 요청자가 생성을 하면 적어도 지라 티켓 생성하고 슬랙 소통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다 합쳐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청자랑 마지막에 상호 확인을 하고 지라 티켓 종결하는 것도 그냥 다 슬랙에서 하고 다 종결시켜 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외의 프로세스들을 사실 다 자동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청자가 요청만 하고 나머지는 기기가 알아서 다 해놓고,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은 초벌 잘 뭔가 꽤나 쓸만한 초벌 보고 리뷰만 하고, 리뷰해서 나 했어 라고 하면 그냥 티켓까지 종결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보셔서 그럼 이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이제 요청자가 슬랙 말고 다른 툴을 안 씁니다, 거의. 그래서 가이드를 작성을 하시고 스트링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슬랙 채널에 자비스 멘션을 걸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알아서 자비스 그 저희 서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버에서 지레테켓 생성을 하고 제외 그 과거 번역 기록을 기반으로 영문과 일문 번역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 번역을 해서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잘 넣어주고, 가이드면 노션 문서를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포매팅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번역 완료한 다음에 그 슬랙 채널에다가 요청하신 슬랙 채널에다가 자비스가 다시 번역 다 했습니다 라는 거를 담당자분들과 요청자분들이 멘션을 걸어가지고 남겨줘요. 그러면 그거를 담당자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별 이슈 없다라고 하면, 혹은 내가 이슈 다 확인했고 끝났다라고 하면 그 스레드에 그냥 완료라고 남깁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완료가 되면 알아서 자비스가 지랄 티켓을 종결을 하고 이제 배포가 끝나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 슬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스크린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명 처리는 했는데 다 잘 됐겠죠. 보시면 어떤 한 분이 이제 자비스 멘션을 걸고 뭔가 이렇게 내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지라 티켓 생성을 하고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모지가 있다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 완료되고 담당자분들 멘션해서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고 이제 완료 하면 알아서 티켓 상태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사실 알겠어. 뭔가 되게 효율화된 것 같고, 인간이 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거는 이제 조금 와닿긴 할 텐데, 효과가 대체 정량적으로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가이드나 이런 요청 한 개당 평균적으로 2시간 반씩 정을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뭐 예컨대 저희가 한 달에
번역해야 될 게 15개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매달 4에서 5 맨데이씩 절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전환 비용 그리고 크론 작업으로 초벌하기 때문에 사실 로컬라이제이션 가이드나 이런 거 번역하시는 작업 외에도 하실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거를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인 비용 역시도 꽤나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선 사실 확장성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게 한 0, 1로 끝날 거냐? 뭐 태국어, 몽골어 온갖 것들이 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초벌이나 이런 가이드 확장성 자체가 사실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베트남어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베트남어 하실 수 있는 분 채용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 가설 검증을 하는 정도라면 그냥 1차적으로 우리 옛날 TM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바로 다 번역해 가지고 쉽게 쉽게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되게 뭔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뭐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적용 예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용 예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들 혹은 어떤 플로우들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의 어떤 페르소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혹은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뭐 사업, 아트 되게 다양한 사일로에서 효율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 운영이나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견적서 같은 것도 매번 다 찍어서 보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네, 슬랙에서 그냥 거의 모든 거를 다 슬랙에다가 때려 박아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분들도 막 이제 슬랙에다가 자비스 멘션 걸고 "이런 것들 견적서 만들어 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구글 시트로 해 가지고 견적서를 이쁘게 표로 뽑아 줍니다. "이입된 딜 뭐 이런 딜이 이입됐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사업분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베이직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뭐 링크드인 URL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1차적으로 리서치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CS 커스터머 서포트도 이제 지원을 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뭐 채널톡 같은 데에서 인터널 메시지로 요즘은 ALF가 나와 가지고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ALF가 나오기 한 3 개월에서 반년 전쯤에 나왔던 건데 이제 저희 내부 가이드나 어떤 채널톡의 그 대화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인터널로 쏴 주고 그럼 그 매니저가 이제 1 차적으로 검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보내는 형태도 됐었고요. 매출이나 어떤 데이터들도 사실 되게 자동화할 여지가 많죠.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서포트가 하고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프로덕트 관리 및 개발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은 배민이나 당근이나 토스나 이런 쪽 블로그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 가지고 다시 공유를 드리긴 좀 버스하긴 하지만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슬랙 논의를 막 하다가 음. 이제 그 스레드 논의 다 요약해 가지고 "지라 티켓 만들어 줘."라고 하면 알아서 다 지라 티켓과 티켓 타입과 담당자들 다 LLM이 결정을 해 가지고 티켓 만들어 주고 있고요. 자동으로 코드 리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슬픈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이 자비스라는 것들을 제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면 사실 외롭잖아요. 개발하면 리뷰도 좀 받고 싶고 PR도 올리고 싶고 PR 막 누가 어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외로움에 '아 그러면 자비스가 내 코드 리뷰해 주고 내가 PR에다가 PR 올린 다음에 "이거 어프해 주세요."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코드 다 보고 '내가 말한 거 다 반영됐구나.' 판단해서 어프해서 뭐지까지 했으면 좋겠다. 혹은 디클라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들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스케일러블한 게 저희 그 조직의 GitHub 레포에는 다 세팅이 가능해 가지고 저희 그 자비스 레포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덕트나 프로덕트 확장됐을 때 초기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리뷰 시스템을 좀 자동적으로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서버를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버 배포나 이런 현황을 확인을 하고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하고 프로덕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거를 팀 내 가시성을 꽤나 많이 높여야 되잖아요. 다들 각자 일이 너무 바쁘고 각자 집중하는 분야가 되게 다르고 회사에 대해 바라보는 비전이나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싱킹을 하는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사실 그 싱킹을 하기 위해 시간을 또 빼고 막 이런 것들을 가시성을 높이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든 일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개발을 한 코드들을 일 주일 단위로 쫙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를 됐구나라는 것들을 업데이트 노트를 작성을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하고 업데이트 노트를 그대로 때려 박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슬랙에다가 적절히 읽을 수 있는 서머리된 포인트,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 공유 메시지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기획서를 보고 TC라고 하죠. QA에서 사용하실 뭐 테스트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초벌 쏴주는 그런 기능도 내부적으로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외에도 사실 이런저런 토이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했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짜잘한 기능들도 많았습니다. 뭐 다들 사용하시는 뭐 슬랙 히스토리나 내부 문서 기반으로 1차적인 답변을 제공을 하고 뭐 사일로나 그런 상호 간의 의사소통 그런 배리어를 좀 낮추기 위해서 채널이나 개인별 데일리 위클리 의사소통 요약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뭐 개개인의 페르소나 같은 것들도 매시 자정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하루 동안 어떤 대화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요즘 업무 어떤 거 하시고 계시는군요.'라는 것들을 매번 서머리를 저장을 해 놨다가 회고 같은 거 할 때 뭐 3 개월이나 반년 단위 회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요약을 해 가지고 "이런 업무 하셨습니다." 혹은 뭐 인사평가할 때 이런 거 정보를 백그라운드로 제공을 해 주면 꽤나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능들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번호 조회나 그냥 여러 가지 유틸성, AI랑 크게 관련 없는 유틸성 기능들도 단지 효율화를 위해서 조금 구현을 해 둔 상태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조금 랩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공유를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 이걸 어떻게 효율화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만드실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 'AI를 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혹은 'LLM이나 이런 것들 핫하다고 하는데 좀 잘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꿀팁 같은 거 없냐?'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빌더 입장에서 이미 팀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툴이 있다면 그 UI UX를 최대한 레버리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에 자비스를 만들 때 별도 웹사이트나 웹앱 혹은 모앱 같은 거를 띄우려고 했어요. 왜냐면 데스크탑에다가 데스크탑 앱 이렇게 둥둥 띄어 있으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할 거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구성원들이 과연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하면 단언컨대 슬랙이고 거의 슬랙 중독된 것처럼 저는 카톡 보는 것처럼 슬랙을 계속 보거든요. 그럼 그만큼 UI와 UX가 되게 좋고 사람이 그렇게 펀딩해서 쓰는 툴인데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기능들을 다 슬랙봇을 통해서 되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UI, UX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할 때는 팀원들이 잘 사용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레버리지하는 게 맞다. 두 번째는 파인 튜닝과 프롬프팅인 것 같아요. 이건 오픈 AI 가이드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 하고 이것도 안 될 때 파인 튜닝을 하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옛날처럼 파인 튜닝이 필요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진 상태고 그래서 저는 사실 1 차적으로 이 정도 툴을 만들 거라면 파인 튜닝 필요 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의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스트럭처드 아웃풋이나 제이슨 모드 같이 그 아웃풋을 강제하는 모드들이 요즘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아니라 되게 좀 어려운 것들, 좀 더 데이터의 인풋 아웃풋 셋을 통해 가지고 유저가 실제로 써야 되는 어떤 유저 단의 어떤 것들을 만들 때는 파인 튜닝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인 튜닝 했을 때 프롬프트 매번 들어가는 거에 코스트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툴들을 만들었을 때 사실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저희 팀원들한테 여쭤보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팀 내 자동화 효율화에 대한 온도감이 좀 높아지고 팀 간의 사일로가 조금 줄어드는 '문화적인 이점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떡도 먹어 봐야 안다고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 '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더 효율화를 생각을 하시게 되고 자동화를 생각을 하시게 되고 사일로도 많이 줄어들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저런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AI가 가장 잘해 주는 건 전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너 이번 주에 뭐 했다."라는 것들을 요약을 해서 다른 채널에 쏴 주면 상호 간의 업무 가시성을 높이는 꽤나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만 고생을 하면 이런 툴들의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스케일러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구조를 짜는 데는 힘들었지만 API 연동도 되게 거지 같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기능 하나 붙일 때는 5 분에서 10분, 1-2 분이면 충분히 다 붙이고 그걸 나아가서 이제 기능 하나가 한 명당 아껴 준 시간
곱하기 그 유관팀 규모 곱하기 월 평균 사용의 수라는 거를 매번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 209시간 한 명의 노동 한 달 워킹 타임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LLM을 활용하는 프레임워크가 되게 많죠. 랭로이드, 뭐 랭체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은 이건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되게 많고 다 읽어봤는데 뭔가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렇다 할 만한 건 아직 그 정착되지 않은 환경인 것 같고요. 레그 같은 것들도 되게 많죠. 근데 자체 구축을 할 수도 있고 오픈AI 뭐 어시스턴트 API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유세이지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프롬프트 관리하시고 퍼포먼스 로깅 정량적으로 비교할 필요성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프롬프트 들어갔을 때 그 아웃풋이나 프롬프트 인풋 아웃풋 조합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로깅과 데이터에 쌓아둬야 그게 다 자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좀 급하고 로하게 해 가지고 나이브하게 해 가지고 많이 부족했을 텐데 대략 한 28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략하게 질문 답변이 있다면 질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성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질문 한 가지 정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남겨주신 분 계셔서 이 질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 파편화 방지를 위해서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팁 같은 것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툴 파편화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설득을 하면 좋을까요? 팁 있으실까요? 툴 파편화 방지를 위해서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드리면 이게 편하면 쓰고 감탄고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면 쓰시고 안 편하면 이제 안 쓰시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펙티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컨대 사실 견적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이제 그냥 구글 시트나 여러 가지 견적서 만드는 툴 들어가서 데이터 입력하면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슬랙에서 그냥 어떤 딜 들어온 거 보고 바로 입력해서 받아가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여기서 쓰시는 것 같고 그냥 그 툴 파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쓰시는 분들의 어떤 일 중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거는 말보다는 그냥 쓸 수 있게 바로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쇼 앤 프루프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고 사용하게 하면은 다 증명이 되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 주셨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게 업무 환경 스트림라인을 도와주는 자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재배 성성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젠 AI 2024 온라인 컨퍼런스 1일차 오전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저희 오후 세션으로 찾아뵐 텐데요. 1시 50분까지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경품 추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께 저희가 선물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 50분까지 꼭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1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2시에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꼭 이전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